제 발표는 우선 저를 간단히 소개를 하고 이제 수능에 관련된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생기부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저번 달에 유성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다음 달에 순천향대학교 의예과 2호 학번으로 입학을 합니다. 저희 이제 수시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합격한 데는 순천향대랑 충남대 두 개고 이제 최종 합격은 못했지만 서울대학교 의예과 지역균형도에 1차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정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와. 국어는 엄매를 받고 수학은 미적분을 받고 탐구는 물리학원, 생명과학원을 갔는데 이제 미적분에서 하나 틀렸고 생명과학에서 2문제 틀려서 이제 전체 3문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수능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당구의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말은 이제 수시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이제 생기부로만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서현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아무리 좋은 내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무리 좋은 서류가 있어도 대학에서 원하는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결국 대학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대학을 갔지만 수능을 저렇게 열심히 준비한 이유가 제가 목표로 하는 최저가 이제 4하 5였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친구들도 너무 생기부나 내신에만 몰빵하기보다는 특히 3학년 친구들은 수능 공부도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시 파이터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정시는 도피처가 아니라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가다 정시 친구들 중에 나 이번 중간고사 망했으니까 정시나 해야겠다 아니면 나 학교 쌤 말 듣기 싫으니까 정시나 해야겠다 라는 방식으로 이제 정시를 도피처 성격으로 이해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정시로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우선 스카이 반수생들도 이겨야 되고 N수생들도 이겨야 되고 의대에서 반수한 사람들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시가 더 힘들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시와 관련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정시는 도피처가 아니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과목별 수능 대비법에 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1, 2, 3학년 때 각각 어떤 공부를 했는지 알려드리고 각 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어인데 이게 1학년 때는 제가 이제 아직 수능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고1, 2 학력평가 기출문항을 통해서 수능에 좀 친해지자는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내신 때는 이제 고1 때 배우는 문법하고 언어와 매체 과목에서 배우는 그 언어 문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조금 덜 힘들겠지? 라는 마인드로 1학년 때 문법 개념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2학년 때는 이제 1학년 때 고1 학력평가 문제를 통해서 좀 익숙해졌으니까 평가원 기출 문제를 계속 풀어보자 라는 마인드로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신 각 3주를 제외하고 계속 평가원 기출 문항을 풀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감을 끌어올리고 내신 기간에는 교과서에 있는 특히 문학 주요 작품을 학습을 하면서 문학 작품 해석력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 3학년 1년 동안 공부한 사진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모든 과목을 항상 3개의 시즌으로 나눠서 학습을 했어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산모전, 국모전, 그리고 수능전 이렇게 나눴는데 산모전에는 평가원 기출학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평가원 기출학습을 잘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사설 문제나 교육청 우수 기출 같은 걸 풀어주면 좋고 언어와 매체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개념 기출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잘 풀 수 있습니다, 수능을. 그리고 이렇게 구모전까지는 EBS 연계 엔제나 EBS 문학 해설 강의 같은 EBS 연계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을 직접 보기보다는 관련 국어 회사에서 만든 문제 같은 걸 풀었거든요. 수능 특강은 문제 질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좀 그렇게 학습을 했고 언어와 매체는 계속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엔제 학습을 꾸준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수능 전에는 평가원의 사고 방식에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연계 학습을 똑바로 했다고 하더라도 평가원에서 만든 문제를 푸는 방식을 모르면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해 연도 6급 모의고사 분석을 하고 같은 맥락에서 평가원 주요 기출 복습을 해줍니다. 그리고 EBS 연계 학습을 꾸준히 해주면서 주 2, 3의 실무도 풀어줬습니다. 국어 학습 팁인데 첫 번째는 일관된 사고 흐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수능 국어를 대비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문제를 푸는데 쓰는 사고 흐름이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1년 동안 한 강사를 쭉 듣고
그 강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과 비교를 해보면서 해당 강사의 사고의 흐름을 체득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문제풀이 노트를 만드는 건데 1번에서 강사의 사고의 흐름을 체득을 하고 자기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경험을 통해서 자기만의 팁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문제풀이 노트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계학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문제풀이 노트가 뭐냐를 이제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그냥 국어 정리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기출문제가 두 개 있어요. 24년도 9월 모의고사하고 이게 25년도 6월 모의고사인데, 저기 왼쪽에 보면 보기에는 이제 낯설게 느껴진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한다, 낯설다가 있는데, 밑에 선지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기하고 선지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오른쪽 문제를 보면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한다고 했는데 선지에서는 절대자에 대해 회의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보기와 선지가 다른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노트를 쓰는 겁니다. 아, 문학 보기에서 함정을 하는 방식이 보기와 선지를 대비하는 방식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딱 이와 같은 방법으로 2, 3번도 채웠죠. 그럼 이제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이 세 가지를 중요시해서 보면은 문제를 잘 맞출 수 있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주는 겁니다. 국어는 여기까지 하고 수학을 말씀을 드리자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 3학년보다는 일단 선행학습을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수상, 수하, 수원, 수투, 미적, 확통을 다 선행을 하고 왔어요. 근데 사실 내신만을 준비한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만 일단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1학년 때는 수원, 수투, 미적 같은 이제 선행학습을 하는 것보다 고1 수학에 대한 내신 대비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학병 기출이나 내신 기출을 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속된 말로 아파트 값이 비싼 동네에 내신 기출을 3년치를 다 풀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저는 이제 수학에 대한 시야를 쌓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야를 쌓았으면 2학년 때는 이제 학교에서 보통 수, 원, 투랑 이제 미적분을 나가잖아요. 관련된 개념을 확실히 학습을 하고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이제 넓은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또 내신 기출을 풀어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건 3학년 때 공부한 건데,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만큼이 개념이고 이만큼이 문제고 이만큼이 실무예요. 그래서 수학도 이렇게 3개의 시즌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는데, 3모 전에는 개념 학습을 해주고 기출 학습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이미 2학년 때부터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학습한 개념 관련 추가 문항을 또 풀어줬습니다. 여름방학 전에는 이제 고난도 인재에 대한 학습을 해줬고, 하프 모의고사라고 수능에 이제 30문제가 있잖아요, 수학이. 그 중에 준킬러가 한 12문제 정도 되는데 그거를 모아놓은 모의고사를 풀어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까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수능 전에는 이때 3모 전이나 여름방학 전에 풀었던 문제를 또 그리고 6구모에 나왔던 문항을 복습을 해줍니다. 그리고 주 3회 이상 실전 모의고사 응시를 통해서 이제 시험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이거에 관한 학습을 해줬고, 똑같이 엔제도 풀어줬습니다.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건데, 특히 이제 미적분 응시자 같은 경우에 선택 과목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특히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개 모의고사에서 모두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학습을 꾸준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택 과목 학습을 놓치지 말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에서 수학 학습 팁은 1번 당연한 거죠. 개념 학습을 하고 이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가, 평가원은 이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를 기출 문항을 풀어보면서 적용 학습을 합니다. 2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다르게 문제를 만드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발상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다양한 문제풀이를 해주면 좋습니다. 특히 뭐 엔제나 실무 같은 걸 활용을 해줘야겠죠. 3번 수학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5단 노트를 꼭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봤어도 5단 노트를 똑바로 안 하면 틀렸던 문제가 똑같이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5단 노트 없이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느 발상 단계에서 막혔는지 파악하고 복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5단 노트 예시인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쓴 건 아니고 이번에 이화여대 약대 합격한 친구가 쓰던 방법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자기가 틀린 문제를 쓰고 발상 단계 1, 단계 2, 단계 3을 쓰고 여기 이거에 맞는 해설을 쓰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보면 작년 수능 15번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풀려면 가 조건으로 F 정보를 찾는 각 단계 1, 이런 단계 2, 이런 단계 3이 있어요. 해설도 이걸 맞게 쓰겠죠. 그리고 이제 5단 노트 복습을 합니다.
습을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완전히 가리고 옆에 노트를 꺼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근데 단계 1을 자기가 잘했어요. 근데 단계 2에서 막혔네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보고 힌트를 얻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 자기가 이걸 했는지 아니면 이것조차 아예 생각을 못했는지 이거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발상에 약하고 그걸 이제 똑바로 학습을 하면 수학 실력을 좀 오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영어인데 영어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내신 부교재 학습하고 단어 암기를 꾸준히 해주고 방학 때는 기출과 EBS 문제를 풀어줬어요. 2학년 때 똑같이 했죠. 사실 저는 이제 영어에 관한 이제 쓸데없는 자신감이 있어서 아까처럼 그렇게 학습을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만큼 기출은 다 해줬고 저런 엔제도 풀어주고 실무는 그래도 꾸준히 풀어줬습니다. 영어도 3가지 시즌으로 나눠서 학습을 해줬는데 3모 전에는 기출 학습을 꾸준히 해주면서 주요 구문을 학습을 하고 지문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걸 이제 스스로 정리를 해보고 9모 전에는 영어의 고난도 유형이 흔히 빈춘삽이라고 하죠. 빈칸 유형, 순서 유형, 삽입 유형 그거에 관한 고난도 기출 학습을 해주고 이거와 관련된 고난도 엔제를 풀어줬습니다. 이제 수능 전에는 아까 국어와 똑같이 6, 9모 주요 기출문항 복습을 해줬고 이제 매일 실무를 응시를 했어요. 이걸 한 이유가 듣기가 갑자기 또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년 수능에서도 듣기가 오답률이 꽤 높은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불상사를 대비하려면 매일 실무 응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단어 학습은 당연히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여긴 아까 다 한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탐구인데 특히 이제 과학 탐구하는 친구들 사탐러더로 인해서 과목이 망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학습을 해주지 않으면 등급을 따기가 힘듭니다. 전 1학년 때 학습을 어떻게 했냐면 통합과학 기본 개념을 철저히 하자는 걸로 봤어요. 왜냐하면 통합과학에 나오는 기본 개념이 원과목에도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통합과학을 철저히 하면서 그거와 동시에 원과목 선행 학습을 했어요. 이거를 할 때 그냥 개념을 해주고 서현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관련된 킬러 문항 강의를 듣고 그랬죠. 2학년 때는 학교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원과목 개념을 확립하고 내신을 통해서 이제 관련 문제도 많이 푼 다음에 기출 N에도 해줬어요. 3학년 때는 이런 학습을 했는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숫자는 그 실무 개수예요. 와. 물리 110개 풀었고 생명을 84개 풀었거든요. 탐구도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눠서 학습을 했는데 3모 전에는 이제 수학과 같이 개념 학습하고 기출 학습하고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학습형 개념 관련 추가 문항을 풀어줍니다. 여름방학 전에는 이제 또 탐구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스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강의를 수강하면서 스킬과 고난도 기출 학습을 해주고 관련된 엔제 학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저만의 스킬 노트를 썼거든요. 그리고 3번은 개념형 모의고사라고 탐구가 이제 20문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킬러 문제가 생명으로 치면 한 7개 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쉬운 문제가 13문제 있겠죠.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풀 것인가에 관한 훈련을 해줬어요. 여름방학 전에. 그리고 이제 수능 전에는 6, 9모 주요 기출문항 복습하고 스킬 정리를 해줬고 킬러 하프 모의고사와 엔제 학습을 해줬고 최대 실전처럼 매일 2과목 연속 실무 응시를 해줬어요. 이건 이제 사탐 여기까지만 필수로 해주면 되고 여기까지 풀어서 해야 되니까 근데 물론 사탐도 여기까지 가면 좋죠. 근데 이제 사탐은 다른 공부할 시간을 위해서 사탐을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 해놨고 당연히 이제 개념 기출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스킬 고난도 기출 문제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실무를 풀어야 되는데 실무를 어떻게 푸냐 일반적으로 실무를 볼 때는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한 과목을 30분 보고 2분 동안 문제집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30분을 본단 말이죠. 근데 수능장에서 탐구를 볼 때는 이미 국어에 한번 치이고 수학에 한번 치이고 영어에 한번 치여 있어요. 이미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죠. 그 상태를 어떻게 연출을 할 거냐 4개를 연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물원 보고 생원 보고 물원 보고 생원 또 본 거죠. 그럼 그 뒤에 시험에는 정신이 약간 혼미해져서 그런 유사한 상황을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탐구 같은 타임어택 과목에서는 그런 극한 상황을 경험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연수 공시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능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생기부 관련돼서 얘기를 드릴게요. 생기부에는 보는 게 보통 출결, 상체, 격과 행발이 있어요.
출결은 이제 다들 자기 학종을 갈 거면 미인정 지각이나 미인정 같은 건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작년부터 입시판에 떠돌던 소문인데 의대 같은 경우에는 질병 조퇴도 2개 이상이면 싫어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질병도 조심하자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창체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봉사활동이 생기부에 못 쓰는 줄 아는 분이 되게 많은데, 사실 봉사활동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이나 교내 봉사활동은 기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서현 멘토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던 건데, 내신이 생기부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서류가 있어도 기본으로 내신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생기부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내신을 생기부보다 좀 중요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네, 행발은 그냥 성실히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좋은 행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생활기록부 활동 팁을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3년 대주제 잡기하고 학년별 대주제 잡기입니다. 생기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내용 심화를 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의 대주제와 각 학년별 대주제를 잡는 게 좋아요. 관련된 사례를 통해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독창성 드러내기입니다. 요즘 ChatGPT라고 하죠. 그런 거를 통해서만 보고서를 작성하면 제 생각이 안 들어가고 남의 생각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생기부는 이제 뭐 경쟁률이 500대 1도 있고 300대 1도 있고 그러니까 독창성이 확실히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독창성을 어떻게 드러내냐, 그것도 다음에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평가 영역별 활동 비율 맞추기인데, 생기부 평가 영역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학업 역량이고, 두 번째는 진로 역량이고,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을 맞춰야 됩니다. 이거를 사실 공동체 역량을 잘 안 챙기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공동체 역량이 뭐냐면 반장을 했다거나 부반장을 했다거나 조장을 했다거나 이런 활동이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예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비율을 잘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사례인데, 제 3년 대주제는 분자생물학하고 암이었어요. 1학년 때 동아리에서는 배지 제작, 전기용도, 진로에서는 이런 활동 계속 했고, 2학년 때는 관련된 심화 활동으로 미세 플라스틱 분해는 중주 선별, PCR이나 이런 암 관련된 조사를 했고, 봉사활동으로 제한효소와 PCR을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활동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분해 봉사이기 때문에 생기부에 기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진행했고, 3학년 때는 이런 활동을 계속 진행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생물이 되시다 보니까 생물 관련된 세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브로콜리 DNA 관찰, 사람 DNA 관찰, 아무나 할 수 있는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심화된 실험을 해야 이제 독창성이 있는 생기부가 되는 겁니다. 3년 동아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1학년 동아리 때는 세택에 실제로 서 있는 건데, 산업적으로 유의미한 활성 능력이 있는 균주 선별 및 유전적 분류라는 주제를 잡고 향후 2년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할지에 대해 고민했다. 그럼 이제 대주제를 잡은 거죠.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진로 역량도 드러낼 수도 있는 거예요. 밑에는 어떤 배지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거를 잘 해결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도 있는 거고, 제노믹 DNA를 추출을 했다. 전기용 펠에 주입을 했다. 관련해서 이제 심화된 실험이니까 독창성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어떻게 드러냈냐? 1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 과정의 일부분을 발표하기 위해 미생물 발표회를 주최했다. 이런 걸 잘 설명했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 역량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제가 실제로 활동했던 사진입니다. 2학년 동아리 때는 아까 제가 대주제를 하나 잡았잖아요. 그거와 연관해서 기초 실험만 1학년 때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배지나 전기운동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1학년 때보다 더 심화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어떤 걸 준비했냐? 지역 사회 내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 분해는 균주 동정 및 분리, 이거를 잡고 1년 동안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든 거냐? 어떤 사람의 대학원 졸업 논문을 참고하고, 제가 1학년 때 했던 기존 지식을 영합하고, 새로운 실험방, 저희 실험실이 또 약간 부지다 보니까 새로운 실험방 설계를 했어요. 이걸 통해서 독창성을 드러내려고 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이제 예산 문제로 인해서 좀 이슈가 생겼어요. DNA 증폭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외부 업체로 가야 되거든요.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이때 해결을 어떻게 했냐? 2학년 때 설계만 하고 3학년 때 관련 심화 활동을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3학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학년 때도 똑같이 대주제 연관, 그리고 아까
설계만 한 2학년 때보다 심화된 활동을 하자. 그래서 지역 내 미생물의 효소 생산 특성을 규명하고 분류학적 특성을 파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도 드러내려고 했고, 이게 좀 심화된 활동인데 외부 업체에 염기서열 분석을 의뢰를 했어요. 이거를 프로그램을 돌려서 진화를 어떻게 했나를 파악을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했다.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했냐를 이제 정보의 교과 융합으로 썼어요. 이러면 동아리인데 정보까지 가니까 교과 융합도 있고, 정보니까 정보기술 활용 역량도 드러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게 이렇게 업체에서 받은 거고, 이걸 이제 만들어서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기부가 나왔어요. 네, 끝났습니다.